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 공부법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에서 신학과에서 역사신학 가르치고 있는 전인성 교수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지식의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 능력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공부에 담긴 의미이지 않을까. 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위해 준다라는 말 좋아하는데,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공부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오니까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강의가 때로는 길고 좀 부담스러운 그 내용이기도 하고, 시험이 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고충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를 잘 듣는 법, 또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것, 또 시험 준비하는 것에 관련된 팁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은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잘 듣는 법, 거기에는 예습, 또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또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법, 필기하는 법은 개인의 노하우가 많을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코넬 노트 테이킹 방법을 뭐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방법인데요. 또 약어를 또 사용하는 것, 또 복습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 시험 준비 또 부담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또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 준비를 좀 잘 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강의를 잘 듣는 법. 강의를 잘 듣는 법. 세 가지 전략 다룰 겁니다. 예습, 그리고 강의 중에 집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어떻게 교수님을 활용한다 좀 엉뚱하게 들리기도 할 텐데, 우리에게 저 강의실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죠.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면서 나의 공부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강의 전 준비입니다. 제가 예습의 힘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습의 힘. 제가 가만 보니까 강의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참여하고 또 수업을 잘 따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특징이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강의 전에 그 짧은 시간인데 5분, 3분, 5분, 때론 10분 정도 강의 전에 수업에 와서는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의에 와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와서 시작되기 전까지 오늘 무슨 내용을 강의할지에 대한 아무런 어떤 사전 지식 없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습의 힘. 이게 거창하게 뭐 전날, 뭐 전주 어마하게 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뭐 예습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짧은 찰나 그 시간들을 투자를 해서 강의를 준비하더라도 굉장히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배경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오늘 하게 될 강의의 내용들은 뭐 교재도 있고 아니면 강의 수업 기획서를 보시면 오늘 강의가 어떤 내용일지에 대한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늘 다뤄질 것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스쳐 지나간 개념은 뇌가 훨씬 빠르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것, 그것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것을 미리 한번 개념을 내 머리에 넣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크게 향상된다 라는 겁니다. 또 강의 시간에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거의 여유가 없는데, 근데 예습하면서는 온전히 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이렇지라는 궁금증을 이제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궁금증을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강의에 다뤄진다라고 하면은 귀가 쫑긋 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 강의가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따라가기 좋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구조 파악이에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목차, 소제목, 오늘 강의가 있고 강의에 텍스트북이 교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재의 대략적인 소제목들만 쑥 훑고 온다 하더라도 이 강의 전체 흐름이 맥락이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의를 듣기에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강의 전날 또는 아침 수업 시간에 와서 그 짧은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챕터 제목, 소제목, 뭐 그림표 뭐 등등의 것들을 5분, 10분만 훑어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오늘 맥락을, 주제를 감을 잡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예습으로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은 강의 중 집중력 관리입니다. 15분에서 20분.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이것은 학생들의 평균 집중 지속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20분을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50분 내내 집중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전략이 필요하고 그 치밀한 전략 속에서 내가 그 강의 시간을 충분히 잘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데요. 앞자리 전략을 선택하십시오. 교수님과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긴장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는 내가 그 자리 하나 옮겼을 뿐인데, 사실은 똑같은 내가 자리 하나 옮겼을 뿐인데 강의에 더욱더 적극적이 되고 강의에 내가 더 능동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핸드폰 울리는 것, 나에게 연락 오는 거 다 신경 쓰면서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능동적 청취입니다. 지금 이 말이 왜 중요하지? 라면서 속으로 따라 정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 청취입니다. 그냥 교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그냥 내가 거기에 반응 없이 그것을 무작정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 번씩 내 스스로 그것을 되뇌이면서 청취를 하는 것. 그리고 중간 환기이죠.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깊은 숨 한번 내쉬는 시간, 살짝 강의 수업 듣지만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살짝 어깨를 핀다든지 스트레칭을, 뭐 너무 과한 액션은 안 되겠죠. 하지만 중간 환기를 위한 그런 액션들을 한번 가져보는 것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교수님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하지만 저는, 아니 모든 교수님들이 그럴 거예요. 강의에 앞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됩니다. 교수님들은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강의를 너무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혹은 장난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질문에 의문을 갖고 다가가는 학생들은 모든 교수님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강의 흐름상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거나 흐름이 맥락이 끊기거나 하는 질문들은 좀 피하면 되겠고요. 혹시나 내 맥락 속에서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조금 이 강의 질문하고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수님들이 흔쾌히 그 질문을 잘 받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짧고 핵심적인 질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만연체죠. 이 문어체로 길게 만연체, 길게 막 이게 질문을 서두에 딱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쭉 질문의 요지가 모를 정도로 다 긴 얘기를 하고 나서 질문을 마치는 것, 이것은 질문자나 또한 교수님이나 혹은 주변에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나도 이게 힘든 질문이 될 거예요. 가능한 한 짧고 핵심적인 그런 문장이 질문의 서두에 온다면 효과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때로는 부끄럽고 이래서 질문을 못할 때도 있는데 분명히 그것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똑같은 의문을 가졌던 학생들이 하지만 이렇게 손을 들지 못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뭐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메일을 활용해서 질문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교수님도 본인이 여유로운 시간에 그것을 또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교수님 강의에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때로는 뭐 이메일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강의 때 오셔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학생들 전체에게 이렇게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여러분의 성적 향상과 교수님과의 좋은 관계 형성과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활용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수님들은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적극적으로 교수에게 다가오는 학생들을 항상 좋아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그 수업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공부에도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법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노트 테이킹 방법하고 약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24시간 복습하는 것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는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필기하면 되겠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기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실은 필기의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강의 자료나 아니면 칠판에서의 어떤 판서를 하실 때 사진을 찍을 수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필기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상으로는 완벽한 필기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는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기는 편리해요. 왜?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다 담아낼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뇌에 저장되지 않는다. 이것은 외부 저장이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필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손으로 쓸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넓어지고 장기 기억에 훨씬 더 잘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는 거는. 근데 외장하드에 저장해봐야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필기는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나의 뇌에 그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필기는 굉장히 학습에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널 노트 테이크 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 1940년대 혹은 5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코넬 대학에서 개발된 방법이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 대학생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코넬 노트라고 해갖고 이 방법대로 필기할 수 있도록 나오는 그런 노트도 있기도 하고요.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외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필기를 하는데 어떤 구조 없이, 어떤 계획 없이 그냥 필기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이 방법론들을 하나 갖고 이것을 한번 익숙해지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공부가 의미 있게 잘 좋은 효과적으로 이게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쉽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노트를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칸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단에 보시면 날짜와 강의 제목을 먼저 쓰시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공간을 구분을 하는 건데, 오른쪽에는 이제 메인 노트죠. 가장 넓은 영역에서 강의 중 핵심 내용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그 메인 노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키워드를 혹은 질문을 강의 직후나 뭐 고를 때 하시면 돼요. 강의 중간에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직후나 복습할 때 그 키워드나 질문을 작성해 놓는 그 키워드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는 요약, 강의 후 세 문장 이내에 핵심 요약을 해 놓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노트 작성은 여기는 뭐냐, 강의의 핵심 내용, 예시, 강조사항을 자유롭게 적는데요.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강의 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노트 테이킹을 컴퓨터로 랩탑이나 이렇게 혹은 태블릿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강의 시간에는 메인 노트라고 쓸 수 있는 공간처럼 거기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옆 칸에 키워드나 요약 칸들을 또 따로 마련해서 그렇게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선 강의 직후에 왼쪽에 키워드나 혹은 질문들을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적는 거죠. 짧게 적어 넣어서 여기를 채워 넣습니다. 이건 뭐냐?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메인 노트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뒤에다 얘기하겠지만 짧게 복습을 할 때는 이 키워드를 눈으로 찰나에 훑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메인 노트에 적어놨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적는 그런 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그거는 이제 문장이잖아요. 문장으로 제대로 한번 문장으로 이렇게 완성시켜서 세 문장 이내에 이것도 짧게 요약을 해보는 것이죠. 이 노트의 힘은요, 강의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복습할 때 나와요. 왼쪽에 단서의 그 키워드 칸만 보고 오른쪽의 내용을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테스트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습하면서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된 언어로 요약칸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잖아요. 복습한 것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노트의 힘은 복습할 때 나온다. 복습할 때 나온다. 이제 필기할 때 그 메인 노트에다 막 필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 완벽한 문장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어와 기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약어와 기호. 자신만의 기호 체계를 만들면 노트 테이킹 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별표를 치면 중요하다. EX를 치면 예시, example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점 3개를 해서 그러므로 이러는 결론 문장,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건 화살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필기하실 때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나만의 기호 체계, 내가 잘 언제든지 보면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는 그 기호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거나 내가 못 받아 쓰는 부분은 그냥 물음표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채우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쓰려다가 흐름을 놓치는 것보다 여기 하나 물음표 해놓으면 나중에 물음표가 뭐였는지 거기만 채우면 되는데, 안 그러면 뒤를 다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완벽하게 못했던 것이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그걸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확 넘어가셔야지만 이 필기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겁니다. 수업을 했으면 강의 후 24시간 이내에 15분 복습을 해놓는 것이 시험 전날 밤을 새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강의 후에 그 짧은 시간을 갖고 복습을 하시라. 그래,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시험 전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명한 시험 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안 된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벼락치기 안 된다. 학습 시간은 분산해야 된다. 몰아서 하는 것들은 비효율적이다. 공부는 분산, 나눠서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동적 회상을 해라. 능동적 회상을 해라. 요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80%. 80% 플러스. 80 플러스입니다. 이게 뭘까요? 벼락치기 후에 일주일 내에 망각하는 게 80% 이상이라고 해요.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요, 당장 다음날 시험은 통과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운 시간 들여서, 많은 등록금 들여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깝죠. 그래서 벼락치기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아까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날아갈 것이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시험용 공부지 진짜 나의 공부는 되지 못한다. 가 이 페이지의 전제입니다. 왜 그럴까? 벼락치기는 단기 기억에만 저장이 된다고 해요. 단기 기억. 우리가 이게 배움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재되고 평생을 쓸 수 있는, 언제든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진짜 배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벼락치기는 단기 기억, 그래서 싹 날아가는 단기 기억만 된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벼락치기 하게 되면 밤새야 되고 수면 부족이죠. 그리고 피곤하죠. 뇌로는 아는 것을 꺼내기도, 피곤한 뇌로는 아는 것을 꺼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라는 겁니다. 벼락치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분산학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벼락치기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벼락치기 한 거를 학기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분산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분산학습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되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길게 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여러 번. 1시간 시험 전날 공부할 것을 10분으로 6번을 나눠서 한다? 6번 나눠서 10분 나눠서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게 분산학습법의 그런 효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이 2주 후라면 강의를 들었던 것을 일단 오늘 강의 들은 날에 15분 공부를 해보고요. 2차 복습은 또 이렇게 15분 또 해보고요. 3차 복습 또 20분 정도 하고 가볍게 마무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주 전, 이게 플러스 2가 이제 2주를 얘기한 건데요. 플러스 2주 전하고 7일 전 이렇게 하고 전날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오늘 했다면 이틀 뒤에 2차 복습을 하고 일주일 뒤에 3차 복습을 하고 시험 전날 마무리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한 번에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여러 번 나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능동적 회상법입니다. 능동 active recall이라고 하는 능동적 회상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반복 읽기를 하죠. 교재를 여러 번 읽는 반복 읽기. 근데 그는 수동 읽기예요. 수동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활동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뇌가 편안하게 있다라고 해요. 수동 활동을 하게 되면 깊이 그 내용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교재를 여러 번 읽고 하지만 뇌가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뇌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시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능동적 회상이 뭡니까? 책을 스스로 덮어요. 그리고 내가 덮고 나서 그것을 한번 딱 떠올려 보는 것이죠. 스스로 기억해내는 겁니다. 노트를 덮고 오늘 배운 핵심 포인트가 뭐였지? 착착착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앞에는 질문, 뒤에는 답. 셀프 테스트가 되잖아요. 플래시카드는 뭐 단어 외울 때도,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은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 또 한 가지,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설명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내 입으로 그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미 나에게는 완벽하게 능동적 회상이 됐고요.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능동적 회상을 하려고 하면 답답해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답답함이 뭐였더라? 기억 안 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해 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것이 곧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된다 라는 겁니다. 시험 당일날의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 자면서 기억이 뇌에서 저장된다고 해요. 충분한 수면, 시험지 전체를 훑어보다.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시험이 좀 다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시험 문제가 여러 개 있다라는 시험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항이 몇 개인지, 내가 시험 시간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난이도가 문제마다 어떤지를 일단은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1번 문제를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너무 1번 문제에다 투자를 다 했나 봐요. 1번 문제를 이만큼 썼는데 2번, 3번, 4번 문제는 2줄, 3줄, 4줄씩 이런 식으로 썼던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분배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여기 1번에 다 들어가고 2번, 3번에 쓸 에너지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전략이다. 쉬운 문제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감이 생긴다 라는 것이고요. 시간 관리,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관리, 한 문제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다른 문제에 넣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인 중요한 겁니다. 시험 후에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그 순간, 나의 노력,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 자체가 귀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절대 다음 공부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은 열심히 시험에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 주시고요. 시험 공부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마무리한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의 듣기예요. 예습, 5분에 10분 훑어보기, 앞자리, 능동적 청취, 핸드폰 무음, 그리고 모르면 교수님께 질문하기 였습니다. 필기는 코넬노트 방법론 소개해드렸고요. 약어, 기호를 써보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24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다. 강의 들은 날 15분 복습하는 것이 시험 전날 1시간 복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벼락치기가 아닌 분산학습, 앞서 얘기했던 능동적 회상, 책 덮고 회상, 기억을 능동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는 건 수동적이다. 능동적으로 해보자. 시험 당일 수면도 충분히 하고 시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잘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칭찬을 잘 하자라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실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노트 테이킹 방법론이 없으셨던 분들은 코넬노트 방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강의 전 예습입니다. 다음 강의실에 가시면 강의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오늘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짧은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한번 훑어보는 것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능동적 회상입니다. 책 덮고 오늘 공부했던 것들의 핵심 포인트는 뭐지? 라고 이렇게 능동적인 회상을 한번 3가지를 기억해보는 그런 능동적 회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 오늘 수업 들었던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수업 시간도 좋고 쉬는 시간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교수님께 반드시 질문 없으면 노력해서 만들어서라도 해보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인데요. 공부는 하나님 주신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성실히 갈고 닦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